자, 또 봅시다. 자, 리액 이벤트 확인해 드릴게요. 자, HTML처럼 리액도 이벤트를 등록할 수가 있어요. 뭐 이벤트 종류는 뭐 동일해요. HTML이랑 동일해요. 그런데 사용할 때 이거 대신에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서 함수 이름을 넣어서 처리한대요. 온 클릭은 쇼트, 요 쇼트 메소드예요. 이런 식으로 처리한대요. 리액에선. 자, 그래서 런 이그젬플 가봅시다. 요 클릭해 볼게요. 메시지 박스가 뜨죠.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버튼에 온 클릭하고 중괄호하고 쇼트 했고, 요 쇼트 메소드가 온 클릭에 연결됐어요. 그랬더니 클릭하니까 언론 메시지가 뜨죠. 이렇게 연결할 수 있대요. 자, 좋은 예는 얘처럼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를 연결하는 거래요.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를 연결하는 거래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this.short 해가지고 클래스 안에 선언해서 호출하고 있죠. 동일하죠? 이 함수를 핸들러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아까 했던 거죠. 이 클래스 호출한 거고 이 안에 이제 이벤트만 추가한 거예요. 자, this 바인딩 하기. 자, this 리액 메소드에서 this 키워드는 소유한 메소드의 컴포넌트를 표현해야만 한대요. 뭐냐면 여기서 디스 하면은 자기 자신이 되어야 되겠죠. 뭐 그런 얘기겠죠. 디스 보면 자기 자신의 객체 주소를 리턴하잖아요. 그런 걸 의미하는데 그런 형태로 디스를 쓰고 싶으면 반드시 arrow 펑션을 써야 된대요. 여기서처럼 arrow 펑션 쓰고 있죠. 그래야 이 안에서 디스를 사용할 수 있대요. 일반 함수를 사용하면 디스를 사용할 수 없대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클래스 컴포넌트에서 디스 키워드는 기본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대요. 디스 없어요. 그래서 메소드 그냥 쓰고 디스 쓰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함수의 디스 글로벌 펑션의 오브젝트나 HTML 버튼, 기타 등등 뭐 그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데 디스가 어차피 일반 함수에서는 일반적인 함수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선언한 함수에서는 디스를 쓸 수 없대요. 그리고 찍으면은 undefined가 나온대요. undefined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처리하는 방식이 뒤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passing arguments, 만약에 당신이 이벤트 핸들러로 파라미터 인자죠, 인자들을 보내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arrow 펑션을 사용하는 방법이랑 두 번째 방법이 바인딩하는 방법이에요. 위에 바인딩하는 게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네요. 밑에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죠. 얘를 더 많이 써요. 1번 arrow 펑션을 사용하는 방법. 자, 이렇게 쓰시면 된대요. arrow 펑션으로 정의해요. 함수를. 그러면 this.short 한 다음에 요 매개 변수 넣고 있죠. 골이 메시지 박스로 띄우겠네요. 클릭하면 골이 메시지 박스로 띄워질 거야. 이렇게 일반적으로
어로우 펑션을 호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래처럼 이벤트 바인딩 핸들러 보세요. 셔트에 바로 넣지 않고 점 바인드 해가지고 디스하고 고를 넣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일반 함수로 쓰면은 이렇게 바인딩을 해주셔야 돼요. 위에 거랑 다시 차이점 볼까요? 자, 어로우 함수를 쓰면 그냥 바로 썼어요. 매개 변수 넣어서 바로 썼죠. 바인딩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반 함수로 선언하면, 일반 함수죠, 바인딩 해줘야 돼요. 매개 변수로 디스랑 고를 넘겨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A에 두 번째 인자가 넘어가겠죠. 자, 밑에는 뭐 바인딩 없이 쇼트를 하게 되면은 디스.쇼트하고 쇼트하고 이렇게 가로 열면은 요 쇼트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벤트 처리되는 게 아니고 실행된 결과가 클릭에 들어가요. 거기에 대한 예예요. 자,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이렇게 어로우 펑션을 쓰면, 화살표 함수를 쓰면 이렇게 바로 dis.short 해서 매개 변수를 바로 넣어줄 수 있는데, 그리고 이 안에서도 dis를 사용할 수 있겠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바인딩해서 dis를 매개 변수로 넘겨주셔야 되고요. 이 넘어간 dis가 여기서 dis. 해서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A를 찍으면 골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일반 함수는 바인드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벤트 오브젝트 클릭하면 우리 클릭했을 때 뭐 마우스의 XY 좌표나 뭐 기타 정보들, 키보드의 키가 어떤 게 눌렀나, 그런 정보들가 이벤트 객체에 함께 넘어갔죠. 걔를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자, 어로우 펑션 여기서 키 처리를 하고 싶다, 이벤트 처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때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잘 봅시다. 얘는 뭐예요? 매개 변수가 ev인 이벤트 메소드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서 얘를 호출하고 있죠. 자, 그리고 클릭 이벤트 함수에 매개 변수 하나 넣으면 이 매개 변수에 추가 정보, 이벤트의 추가 정보가 나와요. 마우스 클릭 같은 경우는 마우스 X 좌표, Y 좌표 추가로 날라와요. 키보드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어떤 키를 눌렀나, 그 추가 정보들이 이 변수로 날라오고요. 셔트 매개 변수 2개 했어요. 그래서 이 받은 ev 값을 인자로 넘겨주죠. 그래서 b.type 하면은 요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찍는 거예요. b가 이벤트 객체고 타입 변수에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b가 무슨 타입인지 찍고 있는 거예요. 클릭해서 들어왔으면 클릭 이벤트니까 타입이 클릭이 될 거예요. 그래서 b가 지금 요 쇼트에서는 b가 이벤트 함수의 매개 변수 객체고요. a는 일반적인 매개 변수예요. 요 골이라는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b는 이벤트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선언하는 방법이에요. 잘 보면은 함수 안에서 이 함수를 호출한 거예요. 잘 보세요. 그거를 onClick에 연결한 거죠. 결국엔 이 함수를 연결했는데 이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ev라는 이벤트 매개 함수를, 이벤트 오브젝트를 매개 변수로 받는 그런 함수고, 이 short라는 메소드의 뒤에 인자에 이벤트 값을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클릭하면 이 함수가 실행되면서 그 안에서 이 함수가 실행이 되게 되고 b의 이벤트 데이터가 날라오게 되는 거죠. 자, 뭐 바인딩을 사용했을 경우에요. 바인드는 dis.short.bind 한 다음에 매개 변수로 dis랑 고를 넣어주시면 된대요. 자, 이렇게 넣어주면 자동으로 b에 이벤트 변수가 들어가요. 따로 연결 안 해줬죠.
앞에 A에는 골이 들어갈 거고요. this는 없어지고 골이 A에 들어가고 B는 이벤트 객체 없는데 들어가요. 자기가 알아 넣어줘요. 그렇게 호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벤트 처리하는 거 두 개 했어요. 바인딩을 이용하는 거랑 allow 함수를 이용하는 거랑 allow 함수를 쓰는 이유는 this를 사용하기 위해서고 일반 함수는 this를 사용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용하고 싶으면 바인딩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allow 함수 쓰는 게 편하겠죠.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다음 것도 봅시다. 이제 폼 데이터 처리하는 거예요. 폼 데이터, 사용자 입력을 받는 데이터 처리하는 거예요. 자, 리턴 렌더에다가 이렇게 폼 데이터 써주시면 되고요. 반드시 닫아야 된다 그랬던 것 같아요. 닫아주시고요. 텍스트 입력을 받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렌더 하면 돼요. 별 내용이 없죠. 그럼 폼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폼 데이터 핸들링 하기. 예제를 볼게요. on change 속성으로 이벤트 핸들러 추가하고 스테이트 오브젝트를 업데이트하는 이벤트 핸들러를 만든 거예요. 자, 일단 렌더를 봅시다. 렌더의 리턴 값 보면 폼 html 태그를 만들어주고 있죠. 그 다음에 on change에 this.myChangeHandler 해가지고 이벤트 등록하고 있고 스테이트의 유저 네임을 찍고 있어요. 자, 이 스테이트 값은 어디서 세팅해야 되냐면 컨스트럭터에서 세팅해야 된다 그랬고, 요 프로퍼티스는 외부에서 받는 값, 속성 값 처리하려면 반드시 써줘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반드시 폼 값 처리할 때 폼 값에 해당하는 널 값을 스테이트에 정의해 줘야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스테이트 값, 요 값을 여기 찍고 있죠. 그리고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유저 네임을 이벤트.타겟, 여기에 이벤트 데이터 날라온다 그랬죠. 거기에 타겟, 뭐가 클릭되었고 .value, 거기에 있는 값을 유저 네임으로 세팅한 거예요. 자, 얘가 뭐예요? 키가 입력할 때마다 실행이 되죠. 그럼 키가 입력할 때마다 이벤트가 발생한 곳에 값이 AB를 입력하면 AB가, ABC를 입력하면 ABC가 유저 네임에 들어가고, set state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 값이 변경되고 변경된 값이 여기 적용되겠죠. 여기 입력하면 여기 글씨가 써지겠죠. 실행해 볼까요? 자, 여기 입력한 대로 위에 나오고 있죠. 요거 구현한 거예요. 다시 코드를 봐드릴까요? 자, 폼 데이터 만들었고요. 스테이트 값 선언했고요. 선언한 스테이트 값을 찍고 있어요. 그리고 이벤트 핸들러, 얘를 이벤트 핸들러로 등록했어요. 사용자가 입력하면 이벤트가 발생하고 발생한 이벤트가 이 이벤트 객체에 들어가서 이벤트.타겟, 이벤트가 발생한 애의 값, 결국엔 텍스트 박스에 이벤트 발생한 값은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열이겠죠. 걔가 유저네임에 세팅되고, 얘가 스테이트로 세팅되면 화면이 렌더가 다시 발생한다 그랬죠. 업데이트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메소드 중에 렌더만 있으니까 얘만 발생하겠죠.
자, 이거 비슷한 예제인 것 같아요. 거의 뭐 똑같은 예제인데 이 부분이 들어갔네요. if 문이 들어갔죠. 그래서 유저 네임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있으면은 요만큼이, 없으면은 요만큼이 출력이 되겠죠. 그것 빼곤 동일한 것 같아요. 이전 설명한 애랑. 그리고 요 내용, 요 부분 헤더에 들어가고 있죠. 헤더 만들어서 헤더에 넣고 있죠. 여기 렌더에서 if문 써가지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그 내용을, 화면을 구성하고 있어요. 자, run example. 자, 처음에는 헬로 자체도 없죠. 데이터가 들어가면 헬로와 포함된 사용자 입력이 나오고 있죠. 여기 if문 요만큼 추가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submit form. 자, 얘는 이벤트를 두 개 등록했어요. on submit이랑 on change 두 개의 이벤트를 렌더 했고요. 이 my change handler,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 연결했죠. 이벤트 받아서 사용자 입력했을 때 입력된 값을 유저 네임에 셋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위에 거는 서브밋 버튼을 넣으면 얼럿으로 요 내용을 찍고 있어요. prevent default는 뭐예요? 기본 이벤트를 막는 거예요. 서브밋 버튼은 기본적으로 다른 페이지에 폼 정보를 전송하죠. 기본으로 있는 이벤트를 막는 거예요. 얘가 있으면은 전송하지 않겠죠. 전송하지 않는 대신에 알랏을 띄워줬네요. 자, 그래서 사용자 입력하면 이벤트가 발생해서 유저 네임 변경되고요. 서브밋 버튼을 누르는 순간 스테이트 값을 읽어와서 이 메시지가 실행이 되겠죠. 이벤트 두 개 각자 연결, 그런 상태죠. 봅시다. 이렇게 입력하고 제출하면 이 입력한 내용이 메시지 박스로 띄우고 있죠. 자, 멀티플 인풋 필드. 인풋 필드가 여러 개일 때 처리하는 방식이죠. 뭐 각각 이벤트를 따로따로 등록해도 되는데 얘는 한 번에 등록하는 이벤트를 처리하고 있어요. 유저 네임과 에이지, 사용자 두 입력을 받는 스테이트 값을 생성했고요. 이벤트 등록했어요. 그래서 이벤트가 등록하면 네임, 밸류 각각 얻어와서 유저 네임이면 네임의 유저 네임, 만약에 에이지면 네임의 에이지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때그때 해당의 이벤트가 네임과 밸류를 읽어와서 변경하고 있어요. 자, 요거 my change handler 보면은 유저 네임도 얘를 연결하고 있고 에이지도 얘를 연결하고 있죠. 이벤트에서 구별하는 거예요. 얘가 네임이 뭔지. 유저 네임이네요. 얘를 클릭했으면 네임이 에이지겠죠.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된 애를 변경한 거예요. 위쪽에서 변경하면 요게 유저 네임이니까 요 유저 네임 값이 변경될 거고요. 아래쪽에서 변경하면 아래쪽에 있는 에이지가 변경될 거고요. 자, 유효성 검사요. 유효성 검사. 여기서는 뭐 에이지가 넘버냐 뭐 그런 형태로 비교를 하고 있죠.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런 식으로 뭐 유효성 검사를 하고 있어요. 이 안에 정규식 로직을 넣어 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에 거랑 똑같은 예제인데 얘를 추가해서 에이지가 넘버만 받게 한 거예요. 넘버가 아니면 메시지 박스가 뜨게 한 거죠. 그거 말고는 뭐 동일해요. 얘도 마찬가지죠.
유효성 검사한 거예요. 얘는 서브밋 버튼을 누르는 순간 유효성 검사를 하고 있대요. 서브밋 핸들러 가봅시다. 서브밋 핸들러 여기서 유효성 검사하고 있죠. 유효성 검사하는 위치만 바뀌었대요. add 에러 메시지 별거 없어요. 에러 메시지 필드를 하나 추가해 가지고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에러 부분에 문자를 넣고 이 변수를 세팅한 거예요.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 메시지를 세팅한 거예요. 그리고 에러 메시지를 찍겠죠. 여기 보면 에러 메시지 찍고 있네요. 그럼 이 인풋 박스 옆에 에러 메시지가 나오겠죠. 유효성 검사를 해서 잘못된 데이터에 에러 메시지가 출력될 거예요. 볼까요? run example 멀쩡 잘못되니까 옆에 이렇게 나오죠. 다시 예제 볼까요? 다시 살펴봅시다. myForm이라는 클래스 만들었고 컨스트럭터에서 프로퍼티 쓸 수 있으니까 프로퍼티 추가했고 슈퍼 써야 이 두 개는 반드시 써야 된다 그랬고 스테이터스 변수 생성했고 유저네임 에이지 에러 메시지 한 거고요. 체인지 핸들러에 체인지된 값들을 받아서 유효성 검사하고 에러 메시지 세팅하고 값들을 변경하고 있죠.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 메시지 처리하고 있죠. 그 다음에 렌더 얘를 다시 만들어주고 있죠. 자, 텍스트 에어리어 조금 다르대요. 텍스트 에어리어. 근데 어떻게 다르냐 보면 별 다른 게 없어요. 다르다 그려놓고 보니까 여기 보시면 밸류에 넣으셔야 된대요. 밸류에. 텍스트 에어리어는 요 넣는 데가 애매해요. 그래서 값 세팅할 때 밸류에 넣으셔야 된대요. 그래서 this.state.description 요거 말고는 뭐 다를 게 없대요. 거의 뭐 동일하죠. 말만 다르지 똑같았고요. select 박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언한대요. selected 들어있는 애가 선택이 되고요. select 박스 하나 선택돼 있잖아요. 여기 selected 된 애가 선택이 되고요. 코드에서 하려면 요 select의 value 부분에 이렇게 선택된 값을 mycar을 넣어주시면 볼버가 선택된 대로 select 박스가 만들어진대요. 됐죠? 자, CSS 봅시다. 이것도 뭐 별게 없어요. HTML CSS를 이렇게 쓴대요. 중괄호 안에 중괄호 넣어서 CSS 표기한대요. 이렇게 써지면 CSS래요. 자, 됐죠? 끝이에요. 커멀 케이스 프로퍼티 네임스 이름을 쓸 때 커멀 케이스를 따른대요. 백그라운드 짝대기 컬러 이거 CSS에선 이렇게 쓰는데 CSS3에선 이렇게 쓴대요. 자, 여기 CSS 스타일 시트 쓰고 있죠. 이런 식으로 쓰면 된대요. 자,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스타일 속성을 언급하고 스타일 정보를 오브젝트로 만들 수 있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스타일 시트를 객체로 만들 수 있대요. 이거 스타일 시트인데 객체로 만들었죠? 그래서 마이 스타일에 넣었고 스타일에 요 객체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요 스타일 시트가 적용이 되겠죠. 이게 가능하대요. 자, 이런 식으로 파일로 처리할 수 있대요. 파일에서 바디의 스타일 시트를 정의하고 뭐 평상시 쓰는 방법인 것 같아요. app.css 정의한 파일을 임포트하고 그럼 여기서 적용이 된대요. 이런 방법이 있대요. 여기서 가져가고 있죠. CSS 모듈스. 자, 이거 파일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이런 CSS를 넣은 다음에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럼 만든 파일에
스타일스 하면은 요거 대신에 이제 이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고, 이 안에 지금 점 빅 블루 있죠? 이렇게 매핑 시킨 스타일스 점 빅 블루 하면 요 스타일 시트 전체가 H1 태그에 적용이 된대요. 이게 가능하대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합친 파일을 만들었죠. 금방 만든 자바스크립트 파일, CSS 파일, 걔를 호출하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파일, 그 다음에 렌더 하면은 이름이 똑같은 HTML 파일에서 루트를 찾아서 얘를 통해서 만들어진 카 클래스가 화면에 나오겠죠. 런 이그젬플 가봅시다. app 자, HTML 여기 있죠. 그리고 CS index.js 있죠. 요 내용이 있고요. 이 카가 정의되어 있는 app.js 카 정의되어 있죠. 여기에 스타일 시트가 정의되어 있는 mystyle.module.css 이게 다 같은 폴더에 있으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겠죠. 부분 파일 총 합쳐서 만드는 거예요. 자, 마지막이네요. React SASS. 얘는 스타일 시트인데 뭐 별거 없어요. SASS is a style CSS pre processors. 이거 미리 컴파일 한다는 의미래요. CSS를 미리 컴파일해서 서버에서 만들어서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 보내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래요. 자, 얘를 사용하고 싶으면 np install loads 짝대기 sass 요거 인스톨 하시고 쓰시면 된대요. 그리고 파일을 만들면 된대요. 확장자가 .scss고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스타일 시트인데 변수처럼 쓸 수 있어요. $mycolor 레드 하면 $mycolor를 h1 안에 넣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import the sass 파일 해가지고 이렇게 추가하고 있죠. 요 내용은 위에 거고요. 요거 그럼 이게 컴파일 돼서 반대쪽에서는 컴파일 된 애가 CSS로 날아갈 거예요. 브라우저에선. 그래서 CSS가 h1 태그가 레드로 변경돼서 출력되겠죠. 이게 SASS예요. 자, 이런 거 면접 보러 가면 물어봐요. 이거 사용해 본 적이 있냐? 뭐 사용해 본 적이 있냐? 자, 그리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자바스크립트 쪽 회사에서 면접 보러 가면은 뭐로 검색해야 되나? 자바스크립트 유명하신 분 있던데. 엘사였나? 이분 거 보면 잘 정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엘리네, 엘사가 아니고. 자, 이분 거 자바스크립트 거 보시면은 여기 뭐 자바스크립트 기초 강의 있죠? 이분 거의 면접 때 질문하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많이 이거 맞나? 거의 여기 있는 거 보세요. 이거 거의 면접 때 질문하는 내용들이 자바스크립트 쪽 하는 회사들은 이거 많이 물어봐요. 15까지.
거의 뭐 단골 손님이죠. 거의 물어봐요. 왜냐면 이걸 이해 못하는 초임들이 너무 많아서 100명 중에 90명이 이해 못해요.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답하면 거의 뽑혔다고, 여기서 물어보는 거 물어봐서 답하면 거의 뽑혔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절반 이상, 절반 물어본 거 절반 정도만. 왜냐면 내가 물어보면 거의 100명 중에 90명은 거의 답을 못해요. 여기 있는 것들 중요한 건데, 이 기본 문법이에요. 자바 기본 문법 같은 거잖아요. 근데 답을 못해요. 기본 문법 공부해 가세요. 저 어제 뭐냐, 금요일날 면접 보러 갔다 오신 분도 가서 물어봤는데 답을 하나도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하나도 못 했는데 그래도 붙었대요. 답을 못 하는 건 관계없어요. 괜히 일하면서 쪽팔릴 뿐이에요. 그리고 말했지만 회사는 다 뽑아요. 오겠다면 하는 일이 달라지겠죠. 뽑히고 나서 알고 가는 사람과 모르고 가는 사람 뭐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고 가세요. 뽑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 끝났어요. 리액은 W3 스쿨 있는 리액 끝났고요. 뭐 내일은 노드를 해드릴까 생각 중인데 내일 가서 고민합시다. 내일 상황 봐서 해드릴게요. 자, 프로젝트 한번 해보시고 이해 안 되시는 건 질문하시고, 하지만 있을 때 질문하세요. 좀 지나면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뭐 새로운 기술을 뭐 자고 일어나면 생기기 때문에 기억 안 나요. 봐야 기억이 나죠. 그리고 한번 익히고 가는 거예요.